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오토모에서 소프트웨어 품질혁신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아까 제어기개발센터 쪽에서 이제 가상 개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가상 검증 기술에 대해서 좀 스페시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 제가 대략적인 가상검증 오토웨버가 진행하고 있는 가상검증 기술에 대한 대략적인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바로 뒤 이어가지고 저희 김범섭 팀장께서 보다 자세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V 시대의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동화, 연결화, 자율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제어기별로 이제 하나의 제어 기능을 갖다가 이제 수행하는 그런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제어기들이 그 인터넷과 연결돼서 클라우드에 연결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제어기들 간의 협조 제어를 통해서 연계된 어떤 복잡한 제어 기능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그 자동차 제어 구조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현 기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컴퓨팅 디바이스로 휴대폰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그 단일 AP의 중앙 집중적 컴퓨팅 디바이스라면, 자동차는 그런 휴대폰들이 진짜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 정말 복잡한 형태의 분산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분산 컴퓨팅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그 기능들이 복잡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적인 품질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품질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검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검증 기술이 이 품질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 검증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이 품질 혁신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그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 검증이 뭐냐라고 간단하게 좀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 검증이라는 건 결국은 제어기를 검증하는 건데요. 제어기가 이제 그 센서 액추에이터 같은 어떤 시스템이랑 연계돼 있고, 또 그런 것이 여러 개가 묶여 가지고 이제 차량 모델이라는 그 차량 동력학 모델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가 주행하는 환경 모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를 점증하고자 하는 제어기를 중심에 놓고 시스템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화하고, 차량 모델도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상을 하고, 하물며 그 주행하는 주변 환경, 도로 모델이나 주변 모델까지도 소프트웨어적인, 특히 그래픽적으로 가상화해가지고 이것을 연계시켜서 그 제어기를 검증하는 기술을 그 가상 검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어기 타겟은 여러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모델 단계의 검증도 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그 실 단계, 실 검증이라고 하죠. 소프트 단계의 그 검증도 가능하고, 하드웨어가 나오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어떤 힐 검증도 가능하고, 나중에 차량이 나왔을 때도 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빌 검증도 가능한데, 대략적으로 그 가상 검증을 분류를 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검증이 있습니다. 모델 검증이란 이제 자동차 제어기의 설계 단계에서 그 이제 설계를 이제 그 시뮬링크나 이런 그 모델 툴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설계 그 모델이 완료가 되면 그 단계부터 이제 우리가 검증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어기 시뮬링크 모델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서 액추에이터 그 가상 모델이랑 연결시키고, 차량 모델이랑 연결시키고, 환경 모델이랑 연결시켜서 그 모델 단계에서부터 이 검증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밀 검증이라고 하고, 이 밀 검증은 그 굉장히 이른 설계 단계부터 검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실 검증이 가능한데, 이제 그 시뮬링크나 이런 모델 툴에서 뱉어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제어기에 하려면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거쳐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가상의 제어기 하드웨어에다 탑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센서 액추에이터 모델, 차량 모델, 환경 모델이랑 연동시켜 가지고
또 같은 수준의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 검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 검증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검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 제어기 하드웨어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제어기 보드 안에 탑재시켜서 이것을 갖다 검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역시 그 여러 가지 가상 모델이랑 연동해 가지고 검증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힐 검증이라고 하고, 힐 검증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상 검증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 이제 빌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자동차 차량을 갖다가 실제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 하에서 구동을 시켜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오락실에서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빌 검증을 통해서도 또 많은 가상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 현대 오토웨브에서 지금 그 구현하고 있는 가상 검증 그 솔루션의 플랫폼 형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검증하려는 가상 제어기를 갖다 가운데 놓고 이것들이 센서 모델하고 액추에이터 모델이랑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통합돼서 차량 동력학 모델로 묶여져 가지고 이걸 가상의 주행 환경에서 주행시키면서 여러 가지 검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통합해서 구동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그 통합 시뮬레이터라는 어떤 모듈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상의 모델을 서로 연계해서 연동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구동시키는 그런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모빌진 X 스튜디오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이 다음 세션 김범석 팀장 세션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검증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조기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가상 검증 기법이 없었을 때는 적어도 그 차량이 나오니까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본격적인 기능 검증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제 가상 검증 기법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설계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제어기 구현 단계, 그다음에 통합 단계,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나오는 어떤 차량 단계에서도 같은 종류의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어떤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검증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조기 품질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상 검증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효과라면 일단 어떤 실차 평가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큰 폭설 하에서의 어떤 실차 검증 같은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노면의 어떤 마찰도 같은 거를 어떤 눈 온 상황에 맞춰서 마찰도를 갖다 세팅을 하고 눈 온 상황의 주변에 대한 어떤 반사도를 갖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체 환경이 불가능한 이 폭설 상황에서의 어떤 주행 평가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가상 검증의 어떤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어떤 물리적 시간에 대한 극복인데요. 우리가 실체 검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하나의 검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차량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라는 바운드리 안에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 가상 검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 환경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만 충분히 있다면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검증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시간 안에서 굉장히 익스텐시브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시간적 제약을 갖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상 검증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가상 검증 플랫폼의 구성 요소입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상 검증 플랫폼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기종 솔루션과의 연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 검증에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의 솔루션을 갖다 우리가 인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역이 도메인별로 굉장히 선호되는 어떤 솔루션들이 틀리고 또 지역이 특성별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솔루션으로 이 플랫폼을 꾸민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좀 한계성이 있고요. 결국 이기종의 어떤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셈러스하게 이 편하게 서로 스와핑 해가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아까 잠깐 김치경 상무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치경 상무님실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기종 솔루션들을 갖다가 잘 연동할 수 있는 표준을 갖다 제정하고 이 표준을 갖다가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한테 배포해서 거기에 컴플라이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맞춰서 오면 저희가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필요한 솔루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상 검증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현대차 지역기개발센터랑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을 갖다가 지금 협력을 통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의 현대차 그룹이 필요한 가상 검증 솔루션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표준을 제정하고 많은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인터그레이션하는 인터그레이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현대 오토에버도 저희가 또 이 포커스에서 개발하는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어기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 쪽인데요. 이게 이제 힐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ASW만 검증할 수 있고 표준 인터페이스는 in FMI, FMU만 가지고 검증하는 이런 기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이제 오토사를 갖다가 이제 PC 버전으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OS 레벨의 가상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 오토에버 자체가 오토사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OS 레벨에서의 가상화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OS 레벨의 가상화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제어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오프 더 쉘프 솔루션이 많이 들어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토사만 가상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AP 레벨 혹은 MCU 레벨의 인스트럭션 셋을 갖다가 가상화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화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적인 가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어기 하드웨어의 가상화 기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주행 환경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HD 맵, 즉 정밀 지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정밀 지도를 갖다가 구축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도로에다가 전용 차량을 다 조사를 내보내 가지고 라이다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로 환경에 대한 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주행 환경, 도로와 주변 환경을 갖다가 어떤 오픈 드라이브 형태로 표준화된 오픈 드라이브 형태로 모델링 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저희 현대 오토에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기개발센터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이기종 솔루션들을 갖다 아주 손쉽게 연동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게 검증을 위한 거라면 결국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밀 단계부터 힐,
차량 단계까지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그 X 스튜디오라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관리 도구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또 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개략적으로 현대 오토에버가 그 준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어떤 가상 검증 솔루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보다 좀 깊은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 바로 이 뒷세션 그 저희 김법순 사업팀장께서 좀 디테일한 기술적 이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 오토에버에서 가상 검증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김범섭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지금까지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OTA 기술.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검증하기 위해서 현재의 검증 체계를 더 뛰어넘는 미래를 위한 검증 기술을 위해서 현재 저희 오토에버에서는 그 가상 검증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초반에 가상 검증 그 플랫폼, 가상 검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개발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컨셉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컨셉이 실제적으로 유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프로토타입 이후에 두 번째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소 기술들이 모두 다 개발이 되고 지속적으로 가상 검증이 활용이 될 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상 검증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앞에서도 김성훈 상무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을 사실 이게 가상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막연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이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을 딱 놓고 차를 놓고 가상화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는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검증으로 한정을 하고 이 전자제어 시스템, 현재 시스템을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레이어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제어기, 시스템, 차량, 환경, 이렇게 네 가지 레이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어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당연히 분리되는 건 아실 거고, 소프트웨어도 크게 두 가지로 그 제어기 자체의 운영과 관련이 된 O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베이직 소프트웨어, 그리고 해당 제어기의 기본 그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시스템은 당연히 제어기의 입력을 담당하는 센서, 그리고 출력을 반영을 하기 위한 액추에이터, 그리고 차량은 차량에 사실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저희는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주로 제어를 하는 차량의 동력학적인 특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와 그 주변 환경, 이렇게 네 개의 레이어로 구분을 했고요. 각각의 레이어들을 어떻게 가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기의 양쪽에 입력과 아웃풋으로 구분을 하면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구성을 하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네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다섯 개의 시스템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센서 모델이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정보들이 제어기로 전달이 되고 제어기의 제어 로직을 수행을 한 결과가 제어 명령으로 액추에이터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 액추에이터의 동작에 따라서 차량의 동력학적인 특성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럼 변경된 차량의 동력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량이 처한 도로의 환경이 바뀔 거고요. 이렇게 클로즈 룹이 형성이 되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차량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이다. 그 각각의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버추얼이라는 게 현재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부문별로 굉장히 고도화된 그 가상의 기술들, 버추얼 기술들,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차량 전체 레벨에 대한 버추얼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각 차량의 개발 부문별 또는 각 티어 업체들별 활용하고 있는 툴, 데이터의 형태 등이 모두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러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합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것을 위한 코 시뮬레이션 레이어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위한 테스트 오토메이션 툴,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툴을 하나 더 연결해서 이렇게 가상화 구성 요소, 통합 시뮬레이션, 그리고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된 이 시스템을 저희 현대 오토에버에서는 가상 검증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좀 더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제어기에 대한 가상화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의 동력학적인 특성에 대한 모델링. 이렇게 1, 2, 3번 세 가지를 묶으면 버추얼 비클이 됩니다. 가상의 차량이 될 거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 가상의 차량을 버추얼 환경, 가상 주행 환경, HD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 주행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섯 번째 통합 시뮬레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 각각의 번호 순서대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목적은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검토, 현실적인 운영 등을 고려했을 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한 시스템이 실제로 러닝이 가능한 시스템일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상 제어기는 저희가 현대 오토웨버에서 실제 양산 소프트웨어로 공급하고 있는 그 오토사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의 일부 모듈을 기반으로 가상 제어기에 대한 그 BSW를 개발을 했고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실제 각각의 하나씩 각 제어기별로 지금 표에 보시면 오른쪽 표에 보시면 7개의 제어기를 구성을 했고 각 7개의 제어기에 하나씩 기능들을 할당을 하고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더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얹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의 목적은 이런 여러 개의 제어기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어기들의 연결이 된 시스템 모델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제동 시스템, 조향 시스템으로 시스템 모델링을 개발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동력학적인 특성을 반영한 차량 모델을 통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사실 세상에는 없지만 가상 환경에만 있는 버추얼 비이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 주행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현대 오토웨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HD맵 그 제어기에 자율주행을 위한 HD맵 제어기에 탑재가 되는 HD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주행 환경을 만들었고요. 강남 도심 저희 현대 오토웨버의 삼성 사업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양재 본사까지 가는 도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도심 구간 그리고 중간에 터널 구간 그리고 고속도로 구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구간이었고요. 두 번째로 인천의 청라지구에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영종역까지 가는 구간 이렇게 두 가지 구간에 대해서 HD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을 했고 첫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삼성사옥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양재 본사까지 가는 구간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환경에서 실제 리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은 도로 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은 저희와 함께하는 협력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레거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가상의 환경을 꾸몄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의 청라지구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하여 인천공항의 영종역까지 주행하는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 두 개의 툴이 보여지기에 좀 다르게 보여지실 겁니다. 저희는 각각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를 개발하는 다양한 그 개발자와 개발 부서와 개발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툴들을 통합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이번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목적이어서 다양한 툴들의 조합을 통해서 통합적인 시뮬레이션이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된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데모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특정 제어기에 결함이 발견이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즉시 교체해서
결함이 해소되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보통 이 가상 검증, 버추얼 드라이빙 하면 자율주행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전동화 그리고 그 차량의 전체 도메인에서도 이 시스템이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자편의에 해당이 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지만 오토도어락 기능이 왼쪽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40kph에서 설정해 놓은 오토도어락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페일이 발생을 했을 때 개발자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반영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해당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비주얼적인 요소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해당 변수 또는 해당 시그널 레벨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 부분은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저희가 개발한 부분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고요. 전방에 횡단보도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센서에 오작동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유사하지만 교차로 상황에서도 이런 그 테스트들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뿐만 ADAS뿐만 아니라 인텔리전트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인데요. 고급차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헤드램프 모듈이 여러 개의 LED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LED 모듈을 켜고 끔으로써 전방 선행 차량이나 교행 차량의 운전자가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전체 모듈이 다 켜져 있고요. 오른쪽은 일부 모듈이 꺼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느냐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 가상 검증 플랫폼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예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고속도로에서 턴 시그널만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인데 왼쪽은 오류 상황, 오른쪽은 정상 상황.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돼서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 검증 플랫폼의 타겟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SDV 시대를 위해서 OTA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사실 현재의 그 자동차의 개발 체계는 바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차량이 양산되는 시점까지 매우 타이트하게 검증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SDV 시대에 OTA를 적용해서 다양한 기능들,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될 때 새롭게 개발되는 차뿐만 아니라 1년 전, 2년 전, 3년 전 혹은 그 이전에 개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 실차 테스트만을 수행을 해서는 실제 물리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버추얼 비클이 차량의 개발 단계에 맞추어서 차츰차츰 업데이트되면서 최종적으로 양산 시점에는 양산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버추얼 비클이 준비되어서 그 이후에 OTA로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버추얼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당연히 실차 환경에서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전달되는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안전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환경, 차량 모델뿐만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그 표준적인 모델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어기들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가상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 버추얼 뮬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을 개발을 할 때 그 표준화된 가장 이제 개발할 타겟 차종과 유사한 그 버추얼 비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해당 그 제어기나 시스템 모델 그리고 차량 모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차량 버추얼 비클도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품 제어기를 개발을 할 때는 해당 제어기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내 제어기는 실제 해당 차종의 양산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하지만 다른 제어기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제어기를 표준 가상 제어기를 활용해서 초기에는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한 검증 또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추얼 환경의 구성 요소들이 사실 그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힐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힐과 이 버추얼 환경이 그대로 그 호환이 되면서 검증에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각각의 제어기들이 검증이 완료가 된 이후에 릴리즈되면 통합적인 검증도 가능하고 다음 단계의 검증에서 이제 표준 제어기가 아닌 해당 차종의 프로토타입 제어기들을 활용해서 서로 검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차량의 양산 시점에 모든 제어기들이 버추얼 제어기들이 양산 수준의 버추얼 제어기들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구성 요소들도 함께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산 수준의 버추얼 제어기를 통해서 고객에게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 검증 플랫폼의 타겟 이미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가운데 계신 우리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에이다스랑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모션 컨트롤과 디시전 메이킹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상 검증 환경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차에서 항상 튜닝을 하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보면 차량 동력학 모델에 대한 피드백 어큐러시가 항상 따라와 주지 않는 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 두 번째 세션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즈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게 있거나 혹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정은 파트장님도 가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사실 가상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사실 이 중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현대차 그룹 전체에 오늘 사실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여기 오시지 않은 다른 많은 그룹사 협력사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전체적인 우리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 차량 제어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이 가상 검증과 관련된 가상 개발과 관련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오토에버가 굉장히 열심히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 솔루션이나 툴을 공급하시는 다양한 협력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이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거고요. 또한 제어기를 개발하고 계시는 티어 그리고 저희 그룹사 분들께도 이 가상 검증과 가상 개발을 위한 체계에 같이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잘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우리가 각자 개발하고 있는 체계를 현재 수준에서 이 버추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모두 다 같이 올라갈 때 기존에 활용하셨던 이 혼자서 사실 버추얼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거 말고 남의 거는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도 인터페이스를 맞추어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원활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먼저 손드신 분께 마이크 전달을 해주시면 차례대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테크니컬한 거고 하나는 현업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업 관점 질문을 먼저 드리면 좀 전 질문에 이어서 저는 이제 라이다 센서 쪽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율주행 환경에서 가상 환경에서의 검증이 비용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센서의 가상화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부품사에서 미리 가상화를 준비를 해서 말씀하시는 솔루션, 이기전 솔루션들의 통합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기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개발사나 또는 현대 오토웨버 쪽에서 진행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제 액추에이터 라이다 같은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라이다 센서 벤더들이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것들이 그 원활하게 제공되기 전에는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표준 모델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갖다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적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가상화를 이제 모델을 리얼리스틱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잘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데 단순히 그래피컬리 리얼리스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정량적 지표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량적 지표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이 지금 단계 아직 특히 그 완전한 어떤 정말 본격적인 소프트웨어로만 하는 가상 검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지표를 지금 단계에서 디파인하는 건 힘들고 이걸 갖다 실제로 필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량적 지표를 갖다가 그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참석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그 대세 중에서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이제 가상현실에게 더 확장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 지금 현재 그 가상 환경을 메타버스로 확장해서 그걸 테스트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알고 계신다면 그 지금 현재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와는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좀 네.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환경 정보를 갖다가 완전히 가상화해서 하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센서 데이터, 즉 도로 환경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메타버스 라이크한 어떤 환경을 갖다가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로부터 어떤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해서 환경 정보에 그 뭐라고 해야 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에코시스템의 루핑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그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와이어리스 밴드위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서버로 올려서 이런 실제 상황을 갖다 반영한다는 게 그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 자동차에 수집되는 많은 정보들이 그 클라우드로 업로드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그 메타버스 환경에 반영되는 이런 그 피드백이 완성이 궁극적인 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 골을 위해서 우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검증을 하려고 할 때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주행 상황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면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량의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런 다양한 주행 상황들 뭐 예를 들어서 이고 베이클을 제외한 나머지 그 NPC 베이클 같은 거나 NPC 페데스트리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주행 상황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주행 시나리오들을 생성하는 기술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컨텐츠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사실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어떤 컨텐츠로 테스트를 수행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테스트 검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가 되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실제 유의미한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하고 에이다스는 조금 성격은 좀 다릅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는지가 굉장히 클리어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페일 케이스들이 굉장히 클리어한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자율주행일 경우에는 이 어떤 상황일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기본적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 실제 어떻게 동작할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걸 예측하고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았느냐, 정상적으로 인지를 했느냐, 각각의 인지된 데이터들은 사람은 사람으로, 차는 차로, 보행자는 보행자로, 자전거는 자전거로 정상적으로 인지를 했느냐 등등 다양한 크리테리아 기준으로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실 굉장히 방대한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주행 환경 그리고 주행 조건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과 그 테스트 시나리오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쯤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한번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이 겹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현대 오토에버의 이 가상 검증 플랫폼이 갖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함을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샘러스한 이기종 솔루션에 대한 연동성을 갖다 확보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그 기술적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제어기 하드웨어에 대한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실질적인 어떤 그 베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가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양산 환경이랑 가장 근접한 형태의 어떤 그 가상 제어기에 대한 레이어를 제공한다라는 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이렇게 또 Q&A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